민심은 민심이죠.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9.5, 홍준표 8.9, 오세훈 8.7입니다. 동아일보가 1월 1일 신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련해서 뭐 탄핵, 내란 이런 거 말고 차기 대통령 적합도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탄핵이 뭐 인용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대선 가능성이 전보다는 커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1위가 이재명 39.5입니다. 2위가 홍준표 8.9, 오세훈 8.7, 그 다음이 한동훈 8.0, 우원식 국회의장이 4.8입니다. 사실 그동안 언급되지 않다가 쭉 올라왔어요. 네. 지금 보면 그 뒤에 김동연,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등등등입니다. 네. 지금 차기 대통령 적합도로 일단 많은 사람들이 다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만 다 합쳐도 39.5, 거의 40% 가까운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분명히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 요것과 요게 좀 같이 볼까요? 보수 진보 대선 후보로 각각 누가 적합한가 여러 명을 불러주고 무작위로 불려주고 이 중에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보수에서는 유승민 10.7입니다. 홍준표 사실 아까 분명 2위였었는데 3위였었는데 그런데 이번엔 8.5예요. 다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이 한동훈 8.2다. 오세훈 7.6이다. 이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39.3, 김동연, 우원식, 김동연이 더 우원식 의장보다 앞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여러 명을 한 뭐 5명, 6명을 얘기해주고 이 중에서 고르세요 하는 것과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과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다는 측면도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동아일보만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를 조사를 했느냐. 중앙일보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재명 35, 홍준표 8, 한동훈 6,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이 5%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 5, 우원식 의장 4, 그다음 이준석, 김동연,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등등이에요. 근데 여기서 볼 만한 부분은 쭉 가서 여기죠. 없다 19. 네. 엄밀히 얘기를 하면 지지율로 1위는 이재명 대표가 35%죠. 2등은 없다 19%다라는 겁니다. 최수영 의원.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누리고 있는 그 높은 지지율, 네. 저는 딱 하나입니다. 에펠탑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에펠탑 효과. 노출 많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계엄 정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이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수의 상징이었는데 탄핵 심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 진영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돋보이는 거죠. 그 에펠탑 효과를 누리고 있을 뿐이고 지금 없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는 대체제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왜냐하면 네. 지금의 여론조사는요. 날씨로 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날씨로 봐야 하고 대선 정국이 가셔야 되면 그때는 기후로 봐야 돼요. 날씨와 기후가 달라요. 네. 지금은 변화무쌍하게 흐렸다 맑았다를 반복하는 날씨고 이게 어느 순간 구도가 굳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기후 형태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기후는 쉽게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근데 날씨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여론조사를 봐야지 이걸 가지고 대선 전국까지 미리 연결지어서 보는 거는 미리 무의미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저는 보내주는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이건 날씨라고 봐야 된다. 변화무쌍하다. 대선이 가까워지면 기후로 어떤 기류가 좀 형성이 될 거다. 지금 나오는 없음 모르겠으면 19%는 사실상 대체제를 찾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윤경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정치인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돼 있지만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동아일보는 적합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후보로서. 중앙일보는 선호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인지도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다를 거예요. 또 하나 조사 방식. 몇 가지 선택지를
주고 네. 이 중에 고르세요와 그냥 백지 상태에서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큰 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인지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합도라는 거는 정책, 그 사람 주변의 인적인 네트워크, 또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캐리어나 또는 여러 업적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걸 거고요. 네. 선호도는 보수 진영이냐 또는 진보 진영이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좌우하겠죠. 인지도라는 거는 얼마나 노출이 많이 돼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되잖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탄핵 뭐 100일을 넘기겠습니까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빨리 만약에 결정이 돼 버린다면 그날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체포가 어떻고 구속영장이 어떻고 이런 거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수사는 그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선 시계가 이제 가동이 되잖아요. 네. 시간이 너무 짧죠. 그런 점에서 이미 단일 대우를 가지고 있는 이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인지도나 뭐 적합도나 여러 가지에서 앞서 있고 네. 그런 점에서도 가장 유리할 거고 여당 쪽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그때 한번 겪어봤던 또 다수가 나와서 서로를 깎아먹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상 이 체제로 만약에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면 상당히 결과는 예상 가능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여러 여론조사를 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셨죠. 적합도, 선호도, 인지도가 다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냐가 또 다르다. 그리고 지금은 이건 아직 명확하게 큰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변동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헌재의 판단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대선 시계가 빨라질지 멈출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네. 민심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